올해로 59세가 되는 마가렛입니다. 제 인생은 정말 빠르게 흘러갔고, 남편 데이비드와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어 벌써 40년 넘게 함께 지내고 있네요. 데이비드는 61세예요. 작년까지 다니던 회사에서 은퇴하고, 지금은 자택에서 정원 가꾸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연금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몇 년은 더 일해야 했는데, 고맙게도 데이비드가 일을 해주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물론 남편만 일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도서관에서 파트타임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연금을 받게 되어도 그것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일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일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이렇게 일해주는 남편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주택 대출금은 퇴직금으로 다 갚았지만 생각보다 퇴직금이 적어서 앞으로가 걱정이에요. 지금은 부부 둘이서 살고 있지만 바로 지난달까지만 해도 딸 메리가 손녀를 데리고 친정에 와 있었어요. 메리의 남편, 제 사위가 런던으로 발령받는 바람에 메리는 따라가지 않고 우리와 함께 살면서 육아를 했죠. 그게 5년이나 이어졌어요. 집안은 항상 활기찼어요. 그러다 사위가 갑자기 해외 근무를 하게 되면서 메리 가족은 모두 해외로 이사를 갔어요. 개구쟁이, 아이들이 없어지니 우리 집은 갑자기 딴 세상처럼 조용해졌어요. 저도 신혼 초에는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남편과 단둘이 지내는 건 둘만 있으니 그 고요함을 견딜 수 없어서 TV 소리를 크게 틀어놓곤 했어요. 24살의 아이들을 낳은 후로 부부만의 시간이 이렇게 어색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침대에 누워 깜빡 잠이 들려는 찰나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제 이불 속으로 들어왔어요. 마가렛, 오랜만에 괜찮겠어? 라고 속삭였어요. 마가렛이라고 불린 게 몇 년 만일까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무슨 말인지 몰라 당황했지만 남편은 제 위로 올라왔어요. 이 나이에 설마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그런 건 45살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물론 젊었을 때와 같지는 않았어요. 제가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으니 그는 만족스러운 듯 자기 이불로 돌아갔어요. 그 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 남편의 요구가 이어졌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행위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없었어요. 그래도 관계가 어색해지는 게 싫어서 남편의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저는 그런 행위에 별로 관심이 없는 편이었어요. 물론 사랑받는 느낌은 좋았고 아이도 원했기 때문에 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그저 남편을 만족시키는 것뿐이에요. 왜 예전처럼 사랑받는다고 느껴지지 않는 걸까요? 남편을 여전히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정말 여자로서의 사랑인지 아니면 그저 정에 불과한 건지 생각하면 불안감이 커져요.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한없이 싫어졌어요. 남편이 요구하기 시작한 지 몇 주가 지났을 때 결국 남편이 혹시 싫었어? 라고 물어봤어요. 제 반응이 안 좋은 걸 느꼈는지 어딘가 망설이는 듯 했어요. 그때 저는 아니, 괜찮아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제 표정을 읽었는지 남편은 그렇구나. 미안해라고 사과했어요. 저는 그때 제 마음을 남편에게 털어놓았어야 했는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이후로 남편은 저에게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어딘가 안심이 되면서도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 후로 남편과의 관계가 어색해졌어요. 다음 주는 제 60번째 생일이에요. 그리고 결혼기념일이기도 하죠. 저는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남편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침부터 장을 보고 요리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오랜만에 화장도 했어요. 남편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왠지 옛날 생각이 나서 즐거운 시간이었어. 다녀왔어. 남편이 돌아왔어. 놀랍게도 남편은 꽃다발과 케이크를 들고 있었어요. 생일 축하해. 항상 고마워. 남편의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 아, 남편은 여전히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는구나. 나도 제대로 마주봐야겠다고 생각했어. 와, 정말 푸짐한데? 고마워, 마가렛. 저번에 받은 와인, 오늘 딸까? 남편이 예전에 선물 받았던 고급 와인을 꺼냈어. 이날은 오랜만에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렸고 즐거운 식사를 할 수 있었어. 식사 후 와인 기운도 빌려서 저는 남편에게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했어.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던 것, 이 나이에 그런 걸 해도 되는지, 제 몸에 대한 불안감 등 모든 걸 다 털어놓았어. 그러자 남편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줬어.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다고 해요. 최근에 친한 지인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조언을 얻었다고 했어. 그분은 남편보다 2살 위인데
지금도 아내와 신혼부부처럼 금슬이 좋다고 해. 그분에 따르면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답게 부부 각자의 해소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해 주셨대. 아내와 진지하게 대화하고 당신들만의 규칙을 정하세요. 60살은 아직 젊어. 세상에는 60살이 넘어서 아이를 낳은 사람도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 성관계는 중요한 소통의 한 방식이에요. 라고도 하셨대. 그 말을 듣고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 남편의 욕구 해소를 위한 거라고 단정지었던 제 자신을 반성했어. 그날 남편과 이야기를 나눈 후로 우리 관계는 극적으로 변했어. 둘만의 생활이 외롭다고 느꼈었는데 지금은 둘이 아니면 안 될 정도로 사이가 좋아졌어. 가끔 근처에 사는 친척들이 놀러 오는데 남편과의 시간을 방해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에 그 후로 우리는 확실한 규칙을 정했어.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정기적으로 꼭 껴안고 자기로 했어. 그런 관계가 시작되면서 저 자신도 몸 관리에 신경 쓰게 되었고 주변 친구들로부터 예뻐졌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 앞으로 얼마나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은 인생 동안 건강할 때 둘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어. 우선 둘이서 여행이라도 가고 싶어. 노년의 부부관계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사이좋게 지내는 게 가장 좋겠지. 여러분도 짜증내지 말고 서로를 배려하며 대화를 나눠보세요. 며칠 후 저는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다가 클라라라는 여성을 만났어요. 클라라는 저보다 훨씬 젊고 35살 정도 되어 보였어. 그녀는 짧은 머리에 개성 있는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매우 활기차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이었어. 안녕하세요, 마가렛. 저는 클라라예요. 여기서 자원봉사를 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클라라는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넸어. 안녕하세요, 클라라. 저는 마가렛이에요. 여기 오신 걸 환영해요. 저도 반갑게 인사를 했어. 클라라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그녀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어릴 때부터 자립심이 강했다고 해. 클라라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고 했어요. 우리는 쉬는 시간에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클라라는 저에게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보라고 권했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클라라의 격려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 마가렛,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저도 처음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어려웠어. 하지만 계속 노력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클라라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저를 다독여 주었어. 저는 클라라와 함께 지역 문화센터에서 주최하는 미술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그림을 그리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는데 붓을 잡고 캔버스에 색을 칠하는 동안 왠지 모를 해방감과 즐거움을 느꼈어. 마가렛, 그림 실력이 정말 좋으시네요. 색감이 정말 아름다워요. 클라라는 제 그림을 칭찬해 주었어. 고마워요, 클라라.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그렸을 뿐인데 저는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어. 남편 데이비드는 처음에는 제가 밖으로 나도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어요. 그는 제가 집에서 조용히 지내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마가렛, 요즘 왜 이렇게 밖으로 나다니는 거야? 집안일은 누가 하고? 데이비드는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 데이비드, 저도 제 삶을 즐기고 싶어요. 당신도 당신 취미 생활을 즐기잖아. 저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이야기했어. 하지만 데이비드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 그리고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도 소중해요. 우리 둘만의 시간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데이비드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 데이비드는 제 손을 빤히 쳐다보더니 이내 한숨을 푹 쉬었어요. 알았어, 마가렛.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말. 그렇게 말하면서도 데이비드는 여전히 불안한 눈빛이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낯선 곳을 향한 경계심과 저를 향한 애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 그날 밤, 데이비드는 오랜만에 저에게 그 일을 요구했어요. 몇 년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 마가렛, 오랜만에. 데이비드는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어.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그동안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게다가 제 몸에 자신이 없었어. 나이가 들면서 변해버린 제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데이비드,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괜찮아, 마가렛.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데이비드는 제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말했어.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데이비드가 실망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억지로 데이비드의 요구에 응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무런 감흥도 느낄 수 없었어요. 그저 데이비드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클라라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클라라,
어젯밤에 데이비드가 저에게 그런 걸 요구했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런 느낌도 없었어요.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마가렛, 그런 일이 있었군요. 많이 힘들었겠어요. 클라라는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저는 이제 늙었고 매력도 없어요. 데이비드가 저를 더 이상 여자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자책하며 말했어요. 마가렛,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여전히 아름답고 매력적이에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클라라는 저를 격려해 주었어요. 하지만 데이비드와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는 게 어때요? 당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데이비드의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클라라는 조언해 주었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럼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줄게요. 클라라는 저에게 부부관계에 대한 책을 추천해 주었고 함께 읽고 토론했어요. 또한 부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알아봐 주었어요. 마가렛, 이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해보는 건 어때요? 부부가 함께 춤을 배우면서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클라라는 팸플릿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춤이라고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물론이죠. 당신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함께 할게요. 클라라는 저를 격려했어요. 저는 클라라의 도움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데이비드와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데이비드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데이비드,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일이야, 마가렛? 데이비드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동안 당신에게 솔직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사실 저는 그동안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데이비드는 아무 말 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당신이 싫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아요. 제 몸에도 자신이 없고요.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마가렛, 그런 줄도 모르고 미안해. 데이비드는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나도 당신에게 솔직하지 못했어. 나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알아. 하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어. 데이비드는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어요. 우리 서로를 위해 노력해봐요. 함께 노력하면 분명 예전처럼, 아니, 어쩌면 예전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데이비드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 마가렛. 우리 함께 노력하자. 데이비드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해지기 위해 노력했어요. 함께 춤 수업도 듣고 산책도 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마가렛, 오늘 저녁은 내가 할게. 당신은 좀 쉬어. 고마워요. 데이비드. 하지만 함께해요. 당신과 함께 요리하는 게 즐거워요. 저는 데이비드의 곁으로 다가갔어요. 우리는 함께 요리를 하고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했어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이제는 새삼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어느덧 제 60번째 생일이자 결혼기념일이 다가왔어요. 데이비드는 저를 위해 깜짝 파티를 준비했어요. 마가렛, 생일 축하해. 그리고 우리 결혼기념일도 축하해. 데이비드는 꽃다발과 케이크를 들고 나타났어요. 어머, 이게 다 뭐예요?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 놀라게 해주고 싶었거든. 데이비드는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고마워요, 데이비드. 정말 감동이에요.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건 데이비드는 작은 상자를 꺼내 저에게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봐. 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아름다운 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너무 예뻐요. 고마워요, 데이비드. 저는 목걸이를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당신에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 마음에 들어? 데이비드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럼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당신은 항상 나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네요. 마가렛, 나도 당신에게 고마운 게 많아.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해. 데이비드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저야말로요. 앞으로도 우리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요. 그날 밤, 우리는 샴페인을 마시며 축하 파티를 즐겼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마가렛, 우리 춤 한번 출까? 데이비드가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지금요. 저는 당황했어요. 지금 우리 춤 수업에서 배운 거 기억나?
하지만 괜찮아. 아무도 없잖아. 우리 둘뿐이야. 데이비드는 저의 손을 잡고 이끌었어요. 우리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서로를 마주 보았어요. 데이비드가 제 허리에 손을 감았고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음악이 흘러나오자 우리는 천천히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춤에 몰입하게 되었어요. 마가렛, 당신은 여전히 아름다워. 데이비드가 제 귓가에 속삭였어요. 당신도 여전히 멋있어요. 데이비드. 저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춤을 추며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 속에는 사랑과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하나가 되었어요. 예전과는 달랐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사랑을 나누었어요. 사랑해요, 데이비드.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속삭였어요. 나도 사랑해, 마가렛. 데이비드는 제 이마에 입을 맞추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눈부신 햇살에 눈을 떴어요. 옆에는 데이비드가 곤히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어요. 창밖에는 아름다운 바다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기분 좋은 아침이었어요. 일어났어, 마가렛. 데이비드가 잠에서 깨어 뒤에서 저를 안았어요. 응, 좋은 아침이에요, 데이비드.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웃었어요. 오늘 뭐 할까? 어디 가고 싶은 곳 있어? 데이비드가 물었어요.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쉬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 저는 데이비드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 그럼 오늘은 집에서 푹 쉬자.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데이비드는 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어요. 우리는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영화를 보고 책을 읽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마가렛,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데이비드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야말로 당신과 결혼해서 행복해요, 데이비드.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앞으로도 우리 서로에게 솔직하고 배려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자. 데이비드는 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어요. 그래요. 우리 그렇게 살아요. 저는 그의 품에 안겨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누구지? 데이비드가 의아해하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마가렛, 데이비드. 문을 열자 클라라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클라라! 이게 얼마만이야? 저는 반가운 마음에 그녀를 와락 껴안았어요. 보고 싶었어요, 마가렛. 두 분께 드릴 말씀도 있고요. 클라라는 웃으며 말했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데이비드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저 사실 그동안 도서관 자원봉사를 하면서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클라라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새로운 꿈? 네,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림도 그리고 춤도 추고 정말 멋진 꿈이네요. 저는 클라라의 꿈을 응원했어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려면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두 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말해봐. 데이비드가 흔쾌히 말했어요. 혹시 두 분께서 저와 함께 이 일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마가렛은 그림에 재능이 있고 데이비드는 손재주가 좋으시잖아요. 두 분의 도움이 꼭 필요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두 분이라면 분명 잘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함께 멋진 공간을 만들어봐요. 클라라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봤어요. 데이비드와 저는 서로를 쳐다보았어요. 마가렛, 우리 한번 해볼까? 데이비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신 생각은 어때요? 저는 망설이는 마음 반, 기대하는 마음 반으로 되물었어요. 나는 좋아.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좋아요. 그럼 우리 함께 해봐요. 저도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클라라는 기쁨의 눈물을 글썽이며 우리를 껴안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데이비드는 공간을 꾸미고 가구를 만드는 일을 맡았고, 저는 사람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을 기획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서툴렀지만 서로 협력하고 클라라의 도움을 받으며 차근차근 일을 진행해 나갔어요. 마가렛, 이 페인트 색깔 어때? 당신이 고른 색인데 너무 예쁜 것 같아. 데이비드가 벽에 페인트를 칠하며 말했어요. 정말 예쁘네요, 데이비드.
당신의 솜씨 덕분이에요. 저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클라라, 이 프로그램 기획안 좀 봐줄래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지 걱정돼요. 마가렛, 정말 멋진 기획안이에요. 분명 사람들도 좋아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클라라는 저를 격려해 주었어요. 우리는 함께 웃고 고민하고 격려하며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나갔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고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나고 새로운 문화 공간, 우리의 문을 여는 날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인사했어요. 이곳은 여러분 모두를 위한 공간입니다. 그림을 그리고 춤을 추고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입니다. 데이비드가 덧붙였어요. 우리 함께 멋진 추억을 만들어가요. 클라라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우리는 그들의 얼굴에서 기대와 설렘을 읽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곧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이곳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취미를 공유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었어요. 마가렛 선생님 덕분에 그림 그리는 게 정말 즐거워졌어요. 감사합니다. 데이비드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신 의자에 앉아있으면 정말 편하네요. 감사합니다. 다른 수강생이 데이비드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클라라 선생님 덕분에 제 삶이 더욱 풍요로워졌어요. 감사합니다. 또 다른 수강생이 클라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우리는 사람들의 감사 인사를 들으며 큰 보람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우리의 옥상에 올라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마가렛, 우리 정말 잘 해낸 것 같지 않아? 데이비드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 그러게요, 데이비드. 당신과 함께여서 가능했어요. 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 클라라에게도 정말 고마워. 클라라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예전처럼 살고 있었을. 맞아요. 클라라는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어. 마가렛, 나는 요즘 정말 행복해. 당신과 함께여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무언가를 이뤄냈다는 게 정말 기뻐. 데이비드는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저도 행복해요, 데이비드. 앞으로도 우리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함께 행복하게 살아. 우리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미래를 그려보았어요. 그 미래는 밝고 아름답고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서 사람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 마가렛, 우리 춤 한번 출까요? 어느 날 저녁, 데이비드가 저에게 춤을 청했어. 지금요? 저는 웃으며 물었어. 네, 지금 우리 처음 만났을 때처럼. 데이비드는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한가운데 서서 서로를 마주 보았어요. 데이비드가 제 허리에 손을 감았고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음악이 흘러나오자 우리는 천천히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어. 마가렛, 당신은 여전히 아름다워요. 데이비드가 제 귓가에 속삭였어. 당신도 여전히 멋있어요, 데이비드. 저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 우리는 춤을 추며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 속에는 변함없는 사랑과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사랑해요, 데이비드.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속삭였어. 나도 사랑해요, 마가렛. 데이비드는 제 이마에 입을 맞추었어요. 우리는 앞으로도 영원히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외전. 새로운 본편으로부터 5년 후 마가렛과 데이비드는 여전히 우리를 운영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의 중심지가 되었고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예술, 춤, 음악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기는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마가렛은 우리 옥상 정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과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붓을 움직이는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뭐 하고 있어? 그냥 풍경을 그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네요. 마가렛은 붓을 내려놓고 데이비드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게, 당신 그림처럼 아름다운 날이야. 데이비드는 마가렛의 옆에 앉아 그녀의 그림을 감상했습니다. 당신 요즘 그림 실력이 더 좋아진 것 같아. 처음 우리를 시작했을 때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생동감이 넘쳐. 데이비드가 칭찬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도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예요. 마가렛은 데이비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의 재능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지. 데이비드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의 지지와 사랑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과거의 나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마가렛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마가렛! 데이비드는 감동한 듯 마가렛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메리, 마가렛과 데이비드는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메리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이제는 7살이 된 손녀딸 릴리가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엄마, 아빠, 오랜만이에요. 메리는 마가렛과 데이비드를 껴안으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딸, 이게 얼마만이야? 릴리도 많이 컸네. 마가렛은 릴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릴리는 마가렛과 데이비드에게 번갈아가며 뽀뽀를 했으니 그래, 우리 릴리도 잘 지냈어. 데이비드는 릴리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메리 가족은 런던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고 있었지만 우리를 잊지 않고 자주 방문했습니다. 특히 릴리는 우리에서 보내는 시간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는 여전히 멋지네요. 올 때마다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메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이야. 너희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을 거야. 마가렛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그림 그리기 수업 듣고 싶어요. 릴리가 마가렛의 손을 잡고 졸랐습니다. 그래, 우리 릴리도 그림 그리기 좋아하지? 할머니랑 같이 그림 그리자. 마가렛은 릴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에서는 메리 가족의 방문을 기념하는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우리를 아끼는 사람들이 모여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가렛, 당신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 우리는 이제 이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공간이 되었어. 클라라가 마가렛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클라라.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마가렛은 클라라와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요. 클라라가 말했습니다. 그럴 거예요. 우리 함께 노력해요. 마가렛은 굳은 다짐을 했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어갈 무렵 데이비드가 마가렛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가렛, 우리 춤 한 곡 출까요? 데이비드가 로맨틱하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마가렛은 수줍게 웃으며 데이비드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우리의 중앙 홀로 나가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오자 데이비드는 마가렛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마가렛은 데이비드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음악에 맞춰 천천히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어색하고 불안했던 그들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가득했습니다. 마가렛, 사랑해요. 데이비드가 마가렛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데이비드. 마가렛은 데이비드의 품에 안겨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춤을 추는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던 메리는 클라라에게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엄마와 아빠 정말 행복해 그러게. 두 분은 서로에게 최고의 짝꿍이야. 클라라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엄마와 아빠처럼 나이 들어서도 서로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메리가 말했습니다. 너도 분명 그럴 수 있을 거야. 너에게는 너를 사랑하는 멋진 남편과 귀여운 딸이 있잖아. 클라라가 메리를 격려했습니다. 고마워요, 클라라. 클라라 덕분에 엄마와 아빠가 새로운 삶을 찾으셨고 저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메리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너희 가족 덕분에 내 삶도 더욱 풍요로워졌어. 클라라는 메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마가렛과 데이비드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메리 가족은 다시 런던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엄마, 아빠 잘 지내세요. 자주 연락드릴게요. 메리가 아쉬운 듯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 너도 잘 지내고 릴리에게도 안부 전해줘. 마가렛은 메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또 놀러 올게요. 릴리가 마가렛과 데이비드에게 뽀뽀를 했습니다. 그래, 우리 릴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을게. 데이비드는 릴리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메리 가족이 떠난 후 마가렛과 데이비드는 우리 옥상에 올라가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한 것 같지 않아? 마가렛이 데이비드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당신과 함께여서 그리고 우리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 데이비드는 마가렛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마가렛이 말했습니다. 그래, 여보. 영원히 당신과 함께할게.
데이비드는 마가렛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 아래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사랑과 행복,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었습니다.